자, 그러면 실제로 자성체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쌤이 질문 하나만 하자면, 우리가 총 몇 가지의 자성체 그 종류를 배웠죠? 세 가지였죠.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제일 널리 활용되고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성체는 당연히 어떤 거겠어요? 강자성체겠죠. 강자성체. 그 이유는 물론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같은 경우도 외부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자기장에 의해 자화가 되면서 자성을 띠게 되는 건 맞지만, 그 정도가, 자기화되는 정도가 강자성체에 비해서는 훨씬 미약하죠. 그쵸? 네, 얘기했었잖아. 강자성체는 자기화가 정말 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석을 떼도,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그 자기화된 자성이 일정 시간을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저번 시간에 쌤이 영상으로 보여줬듯이 육안으로도 확인하기가 힘들 정도니까 실생활에서 그 상자성체, 반자성체 자체에 자성을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고, 실제로 이 자성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강자성체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소개해줄 이런 사례들도 전부 다 강자성체를 활용한 이런 예시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예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요거예요. 자, 자기 테이프랑 고무자석. 강자성체를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강자성체 자체를 이렇게 쭉쭉쭉쭉 잘게 쪼개는 거야. 왜냐면 어쨌든 고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좀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잘게 쪼개서 가루로 만들어요. 분말 형태라고 하죠. 그래서 분말 형태의 강자성체를 내가 자성을 띠게 하고 싶은 영역이나 물체에다가 싹 덮는 거야. 코팅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말 형태의 강자성체를 코팅했다라고 하는데, 자기 테이프 같은 경우는 테이프 형태, 주로 카드, 이런 그림 나와 있듯이 카드에서 많이 이런 거 봤죠? 검은색으로 이렇게 된 거 있잖아. 그게 거의 다 자기 테이프예요. 여기다 분말 형태의 강자성체를 테이프 위에 쫙 코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화가 된 것이 이 카드에 담겨 있는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카드 리더기에 쫙 읽게 되면 이제 그 자기화된 정보를 읽음으로 인해서 카드의 정보를 수신을 하는 거죠. 얼마 결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제 한창 자기 테이프가 포함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들을 주로 사용할 때에는 강한 자석을 여기다 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주 있었죠.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 때문에 또 자아가 될 테니까 여기 있는 정보들이 다 망가지거나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워낙 디지털 시대니까 당장 선생님도 카드 들고 다니는 일이 많이 없어요.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다 되고, 심지어는 쇼핑몰 같은 데서 쇼핑해도 간편 결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카드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데 주로 이제 강자성체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고무자석.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봐요? 고무자석? 뭐 시켜 먹을 때. 그렇죠. 주로 이제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거나 할 때 쿠폰 주잖아요. 종이 쿠폰으로 많이들 주시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특히 치킨집이나 이런 중국집 뭐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고무자석으로 된 거에다가 앞에 스티커 붙여서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한참 그 콜렉팅을 많이 해서 쿠폰 콜렉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TMI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얘도 고무에다가 이제 강제성체 분말로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재질은 고무지만 자성도 띠고 있는 이런 물체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성이 있는 물체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정작 가장 널리 쓰이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죠, 요거. 하드디스크죠.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가 됩니다. 쌤 전공이 컴퓨터인 거 알고 있나요? 복수 전공이 물리고 이제 그걸로 선생님을 하고는 있지만, 주 전공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창 대학교 다닐 때는 하드디스크 구조 갖다가 뜯어보기도 하고 각각의 역할들 막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다 부질없네요.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남은 건 물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 영역들 뿐. 그거 빼고는 다 까먹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지. 그렇죠. 난 물리 선생님이니까. 하드디스크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스크가 있고요.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들의 정보, 이런 것들이 여기 디지털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정보를 기록하는 헤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헤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좀 화살촉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싶으면 이 헤드의 정보에 해당하는 전류를 흘려줘요. 뭐 이쪽 방향 아니면 안 흐르기도 하고 이런 걸 1011을 한다고 했었잖아. 그걸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헤드의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되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강자성체인 이 디스크는 그 헤드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로 인해서 자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디스크의 특정 영역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싶다. 그럼 디스크가 돌아가고 헤드가 위치가 변하면서 그 부분에 자화를 시키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강한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스크에 있는 거 다 날아갑니다. 컴퓨터가 고장나요. 부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장 넘겨보면 이제 이런 그림도 있죠. 이건 이제 액체 자석입니다. 액체 자석인데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이건 이제 뭐 분말 형태를 넘어서 더 얘를 작게 쪼개서 마치 분자 단위의 강성체를 만들게 되고 그걸 이제 액체에다가 섞어서 혼합물을 만든 게 이 액체 자석이에요. 그래서 뭐 흔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평면에다가 아니 뭐 그 작은 그릇에다가 액체 자석 넣고 밑에다가 자석 이렇게 하면 쪽집짝 붙여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거 갖다 가지고 놀기도 하고 막 자석으로 슬라임을 만든 사람도 있지만 자성을 띠는 슬라임 뭐 이런 거 다 전부 다 이런 원리로 섞어서 혼합물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액체 자석 같은 경우는 형태가 없고 유체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좀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우와 신기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그런 것들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밑에 있는 그림인 요 지폐죠. 지폐 이거 리얼 만원. 그래서 지폐에 여기 요런 부분 위조를 막거나 정보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런 숫자 같은 부분에 주로 이제 액체 자석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이렇게 놓고 숫자 부분에 자석을 갖다 대면 이렇게 좀 미약하지만 끌려오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살짝 끌려오죠. 그러니까 이 지표 자체가 워낙 그렇게 많은 강자성체를 함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엄청나게 격하게 끌려오진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끌려오는 게 눈에 보이기는 하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MRI에도 활용이 된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제 MRI 자체가 자기공명장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제라는 강제성체, 액체로 된 강제성체를 집어넣어줌으로 인해서 이 자기장의 어떤 세기를 미세하게 조절해서 우리 몸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스피커죠. 스피커에도 액체 자석이 활용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스피커 만들지 못했지만 어쨌든 쌤이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것처럼 전류에 의해서 코일의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자석이 떨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로 인해 소리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 액체 자석을 첨가해줘서 이제 그 자기장의 세기를 자화가 되는 강자성체로 인해 자기장의 세기를 더 조절을 해주게 되면 이 소리를 더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억제할 수도 있는 그런 소리를 좀 더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해서 전자석이라는 거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 철심 안에 코일 안에 철심 안에가 아니라 코일 안에 철심을 집어넣어서 더 강한 자석을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코일 안에 철심을 넣게 되면 그 철심이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자화가 되고 자화가 되는 방향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이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과 철심에 유도되는 자기장 유도된다기보다는 철심이 자화돼서 생기는 자기장이 이렇게 좀 중첩이 돼서 결국에는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게 된다는 그런 전자석의 원리고 그거랑 비슷한 원리들도 지금 소개한 것들이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세세한 원리까지는 너무 이제 공학기술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다른 기술로 들어가 버리니까 너무 세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좋고 우리는 물리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요런 사례들에서 자성이라는 성질이 활용이 좀 널리 되고 있구나 정도로만 인지하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느 활용 단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죠.